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이번에도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은 어떠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경제는 2분기에 가까스로 침체를 피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토트는 유로존의 계절 조정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치는 0.3%로 발표가 됐는데 이 예비치보다 훨씬 못하는 수준이 나타나면서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41% 하락한 4,22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GDP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4일에 발표가 됐던 S&P 글로벌이 발표한 유로존 8월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 확정치도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5일 발표된 독일과 프랑스의 8월 종합 PMI도 모두 다 50을 하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0.87%가량 밀려나면서 86.77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단기간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단기간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이렇게 10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가가 강세를 지속할 시에 이란산 그리고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제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감산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낸 거였는데 그렇게 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경우 변수로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를 둬보시면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될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세를 보였고 지수별로 다우 지수가 0.17%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3%, 나스닥은 0.89,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9% 각각 하락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3,000건이 감소한 21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3천 건을 대폭 하회하며 4주 연속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8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이 전주 대비 4만 건이 줄었던 가운데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6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뉴스가 애플의 주가를 이틀 연속 급락시켰고 증권사 웰스파고가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것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건설, 필수 소비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 기초 소재, 운송, 금융, 방위산업은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6%,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하며 올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업체 데이브 앤 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예상에 못 미친 분기 실적 발표로 6%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반면 올해 하반기 매출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증권사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높인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맥도날드는 1.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린
애플 기기 사용 금지 조치를 공공기관과 공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애플의 주가가 연이틀 급락했고 오늘도 2.9% 하락한 177달러 5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국영기업과 정부 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제한 조치를 내려졌는지에는 불분명하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직장 내 애플 기기를 금지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아예 직원들이 애플 기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역대급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은 애플의 세 번째로 가장 큰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 3,940억 달러 중 18%를 중화권에서 올렸고 아이폰의 생산 기지인 폭스콘의 공장 역시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번스틴은 공무원에 대한 아이폰 금지 조치로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최대 5% 정도 감소할 수 있고 만일 정부가 모든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애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가 미국 증시가 통계적으로 9월에 부진했던 만큼 투자자들이 매도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9월은 주식에는 좋지 않은 달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1928년 이후 9월의 주가는 55% 평균 하락했다면서 특히 올해 9월에는 주식 매도를 촉발할 7가지의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이 같은 위험 중 채권 수익률 상승과 원유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4.25%를 넘어섰으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며 인플레이션 역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이 주가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지난 화요일 50일 평균 이동선을 하향 돌파했고 현 수준보다 약 7%가 낮은 200일 평균 이동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미 자동차 노조의 잠정적인 파업 가능성, 연방 예산 타협 불발 시 연방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 실패 등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제2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2,000개 호텔에 2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밝힌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0.7% 소폭 하락한 251달러 4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회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전기차 모델과 호환되는 충전기를 포함해 약 2만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북미 지역의 모든 힐튼 호텔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전기차 충전 분야의 테슬라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한편 힐튼 호텔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는 숙박업 업체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 호텔 숙박협회가 17,0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4분의 1만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고 있고 힐튼 호텔 역시 현재 전체 시설의 3분의 1만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월에 2024년 말까지 모든 EV 사용자가 미국 전역에서 최소 7,500개의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7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7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미국 최대 슈퍼마켓인 크로거, 렌트 더 런어웨이, 그리고 후커 퍼니싱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요. 저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548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투톱 보시면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0.25%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 보시면 일제히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 밀려났고요. 삼성 SDI가 1.33%, LG화학이 1.37% 하락하면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주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낸 것은 중국에서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감이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배터리가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 과잉 생산 때문에 덤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자국 내 수요보다 2배 넘게 이렇게 배터리가 생산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남아도는 물량은 저가로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위와 3위는 모두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들 하락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 마감하면서 5.82% 밀려났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2.07% 하락한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51% 하락하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0.27%로 소폭 올랐습니다. 0.27% 오른 187만 7,2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0.76% 하락한 7만 8,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들 쪽으로도 우려감이 좀 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이버는 1%대 탄력을 받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더 강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7% 오르는데 그쳤고 21만 6,500원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22만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22만 2천원의 고점을 터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0.61% 하락한 48,7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906.3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4.19%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BM도 4% 가까이 드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99% 밀려난 28만 9천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30만 원 선까지 밀려났고 이 30만 원 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28만 원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전에 잘 급등을 했을 때 그 고점까지 올라갔던 그 탄력을 거의 다 뱉어내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반짝 올랐을 때는 간신히 30만 2천 원을 터치하면서 30만 원 선을 지지해주나 했는데 그 30만 원 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분 에코프로 BM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의 경우 3.98% 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기록하면서 LNF도 결국에는 20만 원 선 내어주고 19만 7,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주들 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이제는 다른 섹터 그리고 다른 테마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난 양상이고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그래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살펴보실 때에도 선별적인 종목들 쪽으로만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 특징주로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로봇주가 하반기에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전지주에서 이 주도주가 로봇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같은 대표적인 로봇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26% 올랐습니다. 그 밖에 에브리봇도 5.61% 올랐고 로보티즈도 2.95%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29.93%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29.93% 오른 12,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다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 로봇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그 안에서 아진 엑스텍이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로봇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진 엑스텍뿐만 아니라 이른시스도 29.9%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3,975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른시스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웨어러블 로봇 봇핏에 감속기를 공급을 한다. 이러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1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유진 로봇은 LG U+와 함께 물류 로봇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산 쪽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IPO를 앞두고 있죠. 10월 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로봇 섹터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섹터 그리고 개별적인 그룹주들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동그룹주들 이번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동기어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동이 10.61%, 대동금속이 16.7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개발을 한다. 이러한 MOU 소식을 전달해 오면서 대동의 주가가 일제히 이렇게 연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첨단 농업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농기계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도 더해졌습니다. 이 대동 그룹주들이 원래는 이렇게 농기계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이 두 가지 호재가 겹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빨간불을 켜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반도체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는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애플 등 외국 업체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쳐질지 이러한 부분들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후에 증시에는 후폭풍이 강하게 불어들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칩을 공급한 중국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또 화웨이폰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혜주 찾기는 분주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로 넘어가서 펜트론의 경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펜트론이 29.92%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펜트론의 경우에는 강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 LG이노텍이죠. LG이노텍 6% 넘게 밀려났습니다. 6.13% 하락한 25만 2,5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당국에서 애플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됐죠. 중국의 공무원에 이어서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규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됐다는 점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악재 때문에 애플 측에서는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애플 관련 종목들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